자, 보시면 자 개념입니다. 자, 품질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하면 표준화의 정의에서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없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뭐 여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시장 품질 부분인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장 품질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매자, 소비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품질을 얘기하고요. 여기 4번 줄 치시겠습니다. 4번은 수행 절차예요. 기능 및 수행 절차. 얘는 순서 아니면은 수행 절차에 속하는 것은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설계, 그리고 관리, 그리고 보증, 그리고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줄 한번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효과인데요. 품질 관리 효과는 당연히 품질을 관리하면 향상이 될 거고, 그죠? 품질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될 거고 생산량이 증가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좀 아시면 다 좋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체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품질 관리 시스템의 포엠입니다. 포엠은 작업자, 설비, 재료, 그리고 가공 방법입니다. 자, 얘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그 포엠이 있고 7M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7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는데 얘를 섞어서 한 번씩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엠이라고 해가지고 M만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고 가끔씩 틀린 답으로 머니가 나와요. 머니, 돈. 그죠? 그거는 틀린 답이죠. 머니가 자주 이렇게 낑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자, 생산 주체, 누가 품질을 관리하느냐, 설비, 생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뭘로 하느냐, 그리고 재료, 어떤 걸 가지고 생산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 사이클입니다. 얘도 자주 나옵니다. 얘도 PDCA입니다. PDCA 계획, 실행, 검토, 조치입니다. 자, 얘는 앞에 이 글자들 있죠. 영어 단어의 앞 단어를 뽑아서 PDCA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하다자, 그죠?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검토, 체크한다는 거죠.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그리고 액션,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넘어가시면 자, 이제 품질 코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품질 코스트는 역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예방 코스트는 말 그대로 예방한다는 거예요. 고객에 대해서 품질 보증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고,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 그리고 제품 초기 단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려고 예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 미리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코스트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비용 중에서 예방 비용은 이런 부분이다. 예방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방하면 어떤 비용들이 들 것인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때문에 드는지. 그러니까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쓴다, 그죠? 그리고 역시 그 고객에 대해서 품질 보증하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평가 코스트예요. 자, 평가 코스트는 우리가 품질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증이라는 거예요. 품질 보증. 그러니까 측정 및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중요한 항목은 원자재 수익 검사, 공정 검사, 완제품 검사 이런 게 있고요. 실패 코스트입니다. 실패 코스트는 분명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패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이 있는데, 내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 인도되기 전에 발견된 비용이고요. 재작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으니까 당연히 재작업해야 되고 재검사해야 되고 폐기 처분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 실패 비용이 있고요. 외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 반품한다든가 뭐 아니면 클레임을 건다든가 뭐 이런 거 보증의 수수료를 낸다든가 이런 게 외부 실패 코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사적 품질 관리 얘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TQC인데요. QC 자체가 QC가 그거잖아요. QC가 품질 보증이다. 그죠? 보증이다. 그죠? 품질에 대한 거고 T는 토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 품질을 보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어렵게 뭐 전사적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총괄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 제품을 가장 경제적인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사내의 각 부분이 품질 개발, 품질 유지, 품질 개선의 노력에 통합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평균입니다. 자, 평균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평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자료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전체, 그러니까 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은 좀 어렵게 보이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평균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 예. 평균 우리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가 뭐 이렇게 뭐 5, 6, 7, 8, 9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평균 나누면 어떻게 평균해요? 개수가 5개잖아. 그죠? 이거 5로 나누는 거죠. 그죠? 5개면.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가운데 값이 보통 평균이 되죠. 이게 연속돼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은 뭐 5로 나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서 나눈다고, 전체 거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자료의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홀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2분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져 있죠. 3, 7, 6, 5, 4 이렇게 있으면 자, 얘를 자, 이거이므로 자, 요거 5개 중에 플러스 1 해가지고 2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수인 5가 중앙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중앙값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인 경우에는 그냥 반을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빈값은 뭐냐면 제일 자주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빈도가 많았다 이 뜻이죠. 빈도가 많다 이 뜻입니다.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를 뽑아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7, 7, 8, 8, 9, 9, 9, 10, 10, 11.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9가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범위중앙값입니다. 범위중앙값은 자료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나눈 거예요. 네.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를 들어서 9, 7, 10, 4, 3, 2가 있어요. 그럼 뭐가 제일 커요? 10이 제일 크다, 그죠? 10이 제일 크고 2가 제일 작다, 그죠? 그럼 그거 두 개 더 해가지고 그냥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범위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하나의 사례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차 뭐 제곱값 이렇게 되는데 뭐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자, 시로에 대한 분산도 뭐 이런 거 문제를 구하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범위는 레인지라고 하고요. 자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값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저값이 있죠. 그거의 그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의 기초입니다. 자, 일정한 생산 조건에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는 어차피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품질 관리 도구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도 뭐 굳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나오는 거에 얘들이 중요합니다. 얘들 이름들 나오죠. 도수분포표. 자,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치끼리 혹은 범주, 구간별로 분류한 표로 측정치를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는가 하는 집단 품질을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진 데이터 모양. 자, 줄치십니다. 흩어진 데이터 모양. 그리고 많은 데이터로부터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구한다. 원 데이터 규격하고 대조하기 쉽다. 그리고 공정 관리에 효과적이다. 자, 도수 분포표의 특징입니다. 요렇게만 줄치시면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는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에 줄치신 거 꼭 줄치셔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 요렇게 우리가 뭐 판매대 그리고 근무자 수 뭐 이렇게 해서 판매 실적에 대해서 그냥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는. 자, 옆에 나오는 거는 히스토그램인데 히스토그램 역시 다음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히스토그램은 주상도라고 주상도라고도 하는데 도수 분포표로 정리된 변수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평이나 수직으로 늘어놓아 상호 비교가 쉽도록 만들어놨다. 자, 도수 분포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도수 분포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의 일종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성 순서, 뭐 분포폭 이런 거는 꼭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자, 얘 역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특성 요인도 나오는데요. 자, 특성 요인도는 아까 전 그 나왔던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표만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문제에 우리는 걸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름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은 다 알아둬야 돼요. 이런 표들이나 뭐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자, 문제가 되는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알기 쉽도록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에 어떤 요인이 어떤 관계로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되고 뭐 브레인스토밍, 뭐 프레스법, 공정도 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문제로 풀어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역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파레토도도 많이 나오는 놈입니다. 얘도 많이 나옵니다. 자, 파레토도인데요. 파레토도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불량이나 뭐 수정 손실, 클레임 손실 등에 따라서 금액이나 건수들을 백분을 나타낸 것이다. 크기 순으로. 자, 요걸 보시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파레토도는 우리가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량수가 큰 원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중점 관리하여 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 취급한 데이터 발생 기간의 수령에 반드시 기입한다. 막대. 자, 요거의 또 특징은 요겁니다.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혼합한 형태다라고 해서 파레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자, 요거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을 맨 앞으로 오도록 하고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누적 비율을 꺾은 선 그래프로 연결하여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레토도에서 중요한 거는 맨 아래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맨 앞에 오도록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누적 비율을 꺾은 선 그래프로 연결하여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레토도 외워 두십니다. 분명히 외워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파레토도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런 그림도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림도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고요. 자, 이제 품질 관리 도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옵니다. 자, 확률 분포에는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
이상 확률 분포의 종류는 베르누이 분포가 있는데 시험 결과를 두 가지뿐인 분포고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n번 반복 시행할 때 x번 성공 확률로 주어지는 분포다. 뭐 이런데 얘들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이렇게 나와요. P는 0.5일 때 형태가 NP에 대해서 좌우대칭이 된다. 틀린 말은 이런 거 있죠. 여기는 틀린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나다가 친절하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자, 0.5 이하일 때는 자 NP가 5 이상일 때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0.1과 1의 14일 때는 포화송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글 있죠. 가나다. 얘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은 어차피 0.5와 같을 때는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0.5랑 5, 이름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이 부분은 0.5 이하이고, 자 NP가 5 이상일 때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그죠? 그리고 0.1과 0.1이 나오는 글에는 포화송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찾기 때문에 보통 이 세 개는 들어옵니다. 보통. 자, 초기화 분포, 뭐 다항 분포, 포화송 분포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항 분포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관리도입니다. 자, 관리도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목적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품질을 차트로 나타낸 기록이다. 그리고 보통 그래프와 다른 점은 한계선과 중심선이 표시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한계선인데요. 자, 관리의 한계선은 이게 있어요. LCL과 UCL이 있어요. LCL은 상한선이고 UCL은 상한선이고 LCL은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L은 중심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중심선은 데이터의 평균값을 얘기하고요. 관리 상한선은 가장 데이터에서 평균의 표준 편차의 3배를 더한 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관리 상한선이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하한선은 하한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도의 종류에서 나오는데, 자, 관리도의 종류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뒤에 넘어가시면 표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계량치냐 계수치냐예요. 그죠? 계량치냐 계수치냐인데 계수치를 외워놓으면 계량치는 대충 얻은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수치는 우리가 CPU라고 해요. CPU. 컴퓨터 CPU 있죠? 뭐 CPU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CPU가 들어가는 거는 계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P 불량계수의 관리도, 소문자 P 불량률의 관리도, C 결점수의 관리도, U 단위당 결점수의 관리도. 그래서 CPU는 우리가 계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는 꼭 계수치라는 거 알아두세요. CPU는 계수치다. 자, 요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평균치, 계량치에 대해서는 계량치는 자, X 바의 R 평균치의 범위 관리도고 X는 측정치의 관리도, 메디안 범위의 관리도, R 관리도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CPU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계수치만 하나 외워놓으면 계량치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이 따로 나오기 시작했어. 한 번씩. 따로 나오면 어려워져요. 왜냐면 얘가 물론 계량치긴 해요. 계량치인데 계량치의 특징을 얘기해 놓고 이건 어떤 관리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가끔씩 문제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연도에서는 거의 계량치랑 계수치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특징을 해놓고 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우리는 계속 CPU만 외워왔었는데 이 문제가 한 번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자,
XR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관리도고 평균값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른 관리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연속적인 계량치 대하트 뭐 하고요. 사료 치유가 쉬워야 가능하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 놈이 다른 점은 요게 바하고 요게 물결이라는 거예요.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인데 요거를 보시고 똑같이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많으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R 관리도보다 취급이 간단하다. 자, 요거예요. 취급이 간단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랑 달라진 건 얘예요. 그리고 한 개의 로트에서 한 개의 측정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공정관리를 없는 경우 공정관리한다. 그리고 측정치를 구하는데 쉽지 않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물결 표시 있는 X 자태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려울 때 공정관리할 때 어려울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요거랑 요거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얘는 평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얘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자, X바라는 거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근데 X 위에 물결 표시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잘 사용하지 않고 아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붙어 있는 거는 R이라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X에 대한 정규 분포에 대한 관리도인데요. 자, 공정인사는 빠른 조치가 빠르다. 그리고 뭐 자료를 얻는 시간이 뭐 이렇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CPU 부분이 문제예요. 계수치에 대한. 계수치는 특징들이 많이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얘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많이 문제는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자, CPU 부분입니다. CPU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화송 분포입니다. 우리 아까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포화송 분포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얘들을 안 볼 수는 없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PN 같은 건데 MP라고도 하고 PN이라고 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개수값의 밖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부적합함수를 대한 관리도다. 자, 그래서 자, 부적합함수 그리고 자, 부적합수에 대해서 시료키기가 일정할 때 적용한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PN 관리도는 요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자, 부적합수입니다. 결함수라는 거예요. 결함수. 아시겠죠? 결함수에 관한 거는 PN이다. MP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보시면 부적합율입니다. 얘는 부적합율. 율에 대한 거는 소문자 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적합율. 얘는 부적합수입니다. 그죠? 그 차이입니다. 자, 수랑 율인데 우리는 율은 소문자, 수는 대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관리도. 자, C 관리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일정 단위에 나타내는 결점수에 의해 공정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점수와 부적합합수. 자, 결점수고요.에 대한 시료키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 같은 시료로 구성해서 하는데 자, 요거는 포화송 관리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우리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U 관리도 또 나옵니다. 자, U 관리도도 포화송 분포고요. 역시 단위당 결함수에 대한 관리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사하는 시료의 크기는 일정치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C랑 U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C 부분은 단위당 부적합수. 자, 여기는 그냥 부적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도를 보는 방법에서 나오는데 얘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고요. 자, 중요한 점 없습니다. 자, 뭐 별거 없고요. 자, 여기도 뭐 크게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읽어만 보시면 충분히 되는 거고, 저희가 줄 치는 거는 꼭 2번 이상 읽으시라는 거예요. 2번 이상. 자, 넘어가시고요. 자, 요겁니다. 관리도에 사용되는 용어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얘 역시 문제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놈입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놈이니까. 자, 경량이랍니다. 경량은 뭐예요? 그냥 얘들은 그냥 글만 읽어놓으면 웬만큼 이 해설이 다 됩니다. 경량. 경량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한글만 알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자, 점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랍니다. 요즘 이런 경향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부동산 경향이 어떻다. 뭐 그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기는 뭡니까? 주기는 항상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점이 주기적으로 상하로 변동하여 파형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주기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변동하여 나타나는데 얘가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적이라고 해보면 주기인지 다 알잖아. 그죠? 자, 런입니다. 런은 항상 중심선 한쪽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포는 퍼져 있는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퍼져 있는 상태에 수집된 자료값이 그 중앙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산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앙값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거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입니다. 자, 우연원인과 이상원인도 시험에 나오는 편이고요. 자, 우연원인은 불가피한 원인.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상원인은 우발적 또는 기피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연원인 같은 경우는 생산 조건에 엄격하게 관리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상원인은 공정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품질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주 원인으로 우발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도에 사용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샘플링 검사가 나오는데 샘플링 검사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아직은 줄치실 필요 없고요. 자,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샘플링 검사라는 거 말 그대로 샘플링, 우리 샘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검사하지 않고 뽑아서 검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뽑아서 검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검사 비용이 절감될 거고, 그리고 그지만 생산자의 품질 향상에 자극이 될 거다. 그죠? 그리고 반제품 제품의 결과에 따라서 생산 공정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입니다. 글은. 자, 전수검사와 샘플 검사의 비교입니다. 전수검사는 뭐예요? 전체를 다 검사한다는 거고, 샘플링은 뽑아서 검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전수검사는 전체를 다 검사한다고 해서 100%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100% 다 검사하면 적자죠. 그죠? 뭐 물품 만들어 놓고 100%다 검사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소량이라든가 아니면 엄청 비싸다든가. 그러니까 비싸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불량이 나버리면 엄청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전수검사를 쉽게 할 수 있을 때, 양이 작아야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수검사를. 양이 많은 거는 전수검사 하기 힘들겠죠. 자,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싼 거면 당연히 불량품이 허용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럴 때 전수검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샘플링 검사는 로트별로 시료를 샘플링하고 뽑힌 물품을 조사해서 뭐 합격, 불합격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샘플링 검사 중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한 번 정도 읽어 두시면 돼요. 자, 파괴 검사의 경우 연속체나 대량품, 다수 다량의 거, 불완전한 점수 검사, 전설 검사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결과일 때, 그리고 검사 항목이 많을 때, 그리고 검사 비용을 적게 하는 것과 이익이 되는 경우, 그리고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에 자극이, 그냥 뭐 다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링 방법이 나옵니다. 자, 샘플링 방법이 이제부터는 중요해요. 자, 샘플링 방법은 자, 랜덤 샘플링. 자, 랜덤이라는 게 뭐예요? 무작위라는 거죠. 그죠? 무작위. 말 그대로 랜덤이라는 건 무작위입니다. 자, 단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작위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상.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뽑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요런 층에서 뽑자, 요런 층에서 뽑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데야. 그러니까 샘플링은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건데 뭘 샘플링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어낸다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로 n의 로트로 크기의 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얘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져 있네요. 회원권 추첨, 단수표, 카드 배열표.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개통 샘플링이 나옵니다. 자, 개통 샘플링은 모집단으로부터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일정한 간격에서 시료를 뽑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시료가 얘는 그러니까 항상 일정 간격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이건 우리가 뭐 3시에 뽑겠다 하면 계속 그 3시대에서 계속 뽑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공장에서 우리가 물품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시대에서 나오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뽑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얘들이 잘 됐는지 불량인지 성공작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자, 공정이나 품질에 주기적인 연동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개통 샘플링의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자, 개통 샘플링은 우리가 계속 같은 시간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뽑는다고 했죠. 그죠? 주기적으로. 근데 주기적인 품질의 공정에 주기적인 물품이 나오는 연동이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말이랑 밑에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시료가 같으면 단순 랜덤 샘플링보다 정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주기성이 없어야 한다. 자, 요 말 자체가 여기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 지그재그 샘플링입니다. 말 그대로 지그재그로 뽑는다는 거예요. 자, 지그재그로 샘플링 한다는 거고, 개통 샘플링에서 주기성에 의한 치우침이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지그재그 샘플링은 자, 개통 샘플링에서 주기성에 의한 치우침의 발생 방지. 그래서 고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밑에 말은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자, 지그재그 샘플링은 개통 샘플링에서 우리가 치우침에 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능하시겠죠? 요 정도 외우는 거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2단계 샘플링입니다. 자, 2단계 샘플링 2단계라는 거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샘플링하고 또 한 번 더 거기에다가 또 샘플링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모집단을 몇 개의 부분 집단으로 나누고 1단계 그 중에 몇 개를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2단계 그 부분 중에서 몇 개의 단위를 추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모집단을 이렇게 딱 추출을 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모집단이 여러 개의 하위 모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1차 샘플링을 뽑힌 시료에다가 2차로 랜덤하게 샘플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샘플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랜덤 샘플링보다 추정 정밀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들어져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0개씩 들어있는 50개의 과일 상자에서 10박스를 랜덤하게 1차 샘플링하고 10박스에서 랜덤하게 5개를 뽑아서 걔들을 샘플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별 샘플링입니다. 자, 층별 샘플링 역시 자, 보시면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에 포함된 물품의 수에 따라서 시료의 크기를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단이 서로의 다른 이질적인 하위 집단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모든 하위 집단에서 샘플링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질적인 하위 집단의 로트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하여 샘플링하는 방법을 층별 비례 샘플링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랜덤 샘플링보다 시료수는 적으나 같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고 정밀도가 좋고 샘플링 조작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거는 집락 샘플링이에요. 취락 샘플링이라고도 하고 집락 샘플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나눈 부분 집단에 몇 개의 무작위로 추출한 뒤에 선택한 로트를 모두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층에 대한 이 집단을 다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 검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많이 꼼꼼한 샘플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자, 이제 나오는 거는 우리 샘플링 검사의 형태입니다. 자, 샘플링 검사의 형태는 자, 보시는 것 같이 개수형 샘플링 검사가 있고 자, 당연히 계량형이랑 규준형이 있겠죠. 자, 개수형은 시료 중에 발견된 분량의 단위체의 개수 또는 결점수를 세워서 미리 정해진 합격 판정 개수와 비교하여 합격 불합격을 판단.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오면 합격이다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그거 정도 우리가 샘플링한 거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분량류를 보고 그 정도에 되면 우리는 얘들은 합격 아니면 얘들은 불합격 이렇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입자 측에서 샘플링 검사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격할 로트의 품질을 정하고 이 수준보다 높은 품질의 로트에 대해서 합격시킬 것을 공급자 측에서 보증한다라고 하고요. 품질 높은 로트에 대해서 샘플 크기를 작게 하여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LQ 지표형 샘플링 검사, 스킵 로트의 샘플링 검사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형인데요. 계량형은 말 그대로 자, 시료 중에서 단위체의 품질 특성치에 계측하여 시료의 전부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하고 미리 정해진 합격 평균치와 비교하여 합격 불합격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개수치랑 계량치의 다른 점이 뭐예요? 개수치는 개수에 대해서 분량을 하는 거고 얘는 계량은 말 그대로 치예요. 평균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규준형 샘플링 검사인데 생산자 위험 확률을 정하고 소비자의 위험 확률을 정한 최저한 로트 품질을 즉 합격 품질 수준을 정하여 이 수준보다 양호하면 합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생산자와 구매자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파괴 검사와 같이 전수 검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고요. 최초 거래 시 사용하고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이런 등등의 샘플링 검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형 샘플링 검사, 선별형 샘플링 검사, 그리고 연속 생산형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얘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자, 판정에 따른 종류입니다. 자, 전수검사, 그리고 로트별 샘플링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 자주 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검사 공정에 따른 종류는 수익 검사, 최종 검사, 공정 검사, 출하 검사가 있고요. 검사의 성질에 따른 거는 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관능 검사가 있다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검사 항목에 따른 거는 자, 항목은 수량 검사, 중량 검사, 치수 검사, 외관 검사, 성능 검사가 있고요. 자, OC 곡선. OC는 오퍼레이팅의 차트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자, 얘는 부적합률에 대해서 부적합품, 불량률에 대한 P를 가로측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세로측에 나타낸 곡선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그림이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 편이에요.
자, 요 그림에 대해서 뭐 문제 풀어라는 식으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도 역시 문제 쪽으로 가서 우리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나오는 요 부분 정도가 지금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얘들을 하나씩 띄워놓고 얘는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외우실 분만 외우세요. 외우실 분만 외우시고 맞추고 싶으신 분만 외우시고 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5차입니다. 자, 5차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5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뢰성, 정밀도, 정확성. 뭐 엄청 당연한 말입니다. 말은 그죠? 5차가 생겼는데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는 신뢰성, 정밀도, 정확성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5차 정밀도, 정확성에 대해서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요거 하고 이제 관연도를 풀기 전에 조금 쉬고 또 관연도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